암 투병 중에 관리해야 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관리,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가 마음 관리였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워낙 개인 차이도 심하고 다이나믹해서 마음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마음 관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관리의 첫 단추는 호흡 관리다. 암 전문의 유영석입니다. 갑자기 호흡은 왜 그러냐 하실 텐데, 호흡이라는 것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크게 가려면 세 가지가 있죠.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입니다. 운동은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팔을 굽힌다든지 힘을 쓴다든지 하는 게 운동이고, 감각은 차고 뜨겁고 이런 거를 지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때 숨을 쉬든지 일할 때 숨 쉬고 이러는 거는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호흡을 해줍니다. 심장이 알아서 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심장을 뛰게 해야 된다면, 깜빡 잘못해서 심장을 안 뛰게 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신경이고, 그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긴장하고 활동할 때 많이 움직이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내가 휴식하거나 잠잘 때 내 몸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담당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과 이완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아주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직장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집에 애들도 봐야 되고, 암 치료 때문에 유튜브도 봐야 되고, 옆집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에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의 긴장도가 매우 높습니다. 교감신경의 과다 긴장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암도 교감신경의 긴장과 관계가 많습니다.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다하면 내 몸의 다른 기능은 올스톱입니다. 면역도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호흡입니다.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이 쉬어지지만 의식적으로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운동신경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자율신경의 통로가 되는 쪽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내가 관리함으로써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이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정신수양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종교도 있고 이렇지만 거기에서들 가장 강조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잘 관리하면 자율신경의 긴장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 긴장도를 조절함으로써 내 몸의 면역 기능을 올린다. 이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지요. 호흡에는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이 있고,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똑같이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흉식 호흡은 내 가슴에 있는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은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이 횡격막을 움직여서 내 호흡을 관장하는 겁니다. 이 복식 호흡이야말로 자율신경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신수양이나 호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 호흡법에 대한 것을 검색하시면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호흡법을 찾아서 마음 관리를 호흡 관리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흡 관리를 해보시면
마음이 매우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할 요점은 마음 관리의 첫걸음은 호흡 관리다. 복식 호흡에 신경을 써보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이란 진단과 항상 따라다니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암 환우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잘 관리를 하면 치료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의 정신 상담을 많이 해주는 다니엘 아멘 박사라는 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는 간단한 5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 띄운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암 환우분들한테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다니엘 아멘이라는 분이 뇌 기능, 자폐 뭐 이런 쪽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5가지 요령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말하기, 두 번째가 차 마시기, 세 번째가 운동하기, 네 번째가 미소 짓기, 5번째가 명상하기. 이렇게 5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씩을 제 생각을 곁들여서 얘기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말하기. 생각을 하는 거와 내가 말로 뱉는 거, 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될 거야. 이런 말을 아침에 시작을 해서 내 하루 종일의 감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감정의 첫 단추가 긍정적으로 끼워지면 그날을 감정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아침에 첫 단추가 부정적인 쪽으로 끼워지면 그날은 부정적인 게 더 강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습성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야에 떨쳐버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대뇌가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나를 격려하기. 거울을 보고 나한테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허공에 대고 소리하는 거하고 거울을 보고 격려해주고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야, 너 참 잘생겼네. 오늘 멋지게 잘해봐. 파이팅!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용어든지 이런 거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 그런 단어들이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를 격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잠자리에 누워서 나를 칭찬해 주고 고마움을 표시해 주는 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하루 종일 평생을 부려먹지만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매우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몸을 다독여주고, 하루 종일 참 수고 많았어, 애써줘서 고마워, 이러고 쓰다듬고 다독거려주면 그게 또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차 마시기.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차들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많이 들어서 심신을 안정을 시키죠. 뭐 커피도 좋습니다. 커피 안에 여러 가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커피만 가지고 커피 향을 음미한다든지 맛을 음미하면 스트레스도 낮추고 불안도 감소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운동하기. 중요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우선은 이 암치료 중에는 바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되 어렵게 만들지 마라. 쉽게 하는 것을 해야 루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짬짬이 짧은 시간 제자리 뛰기 하는 걸 여러 번 권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무 때나 방에서 한 1분만 전력 질주를 해보십시오. 숨이 꽉 찹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스트레스가 많이 해결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분씩 하루 3분만 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짬짬이 제자리 뛰기 하는 거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 짓기. 웃으면 복이 올 뿐만 아니라 병도 잘 치료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면 소리 내서 웃어라.
소리를 못 내더라도 찡그리는 것보다도 미소 짓는 것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자꾸 유도하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하기. 명상이라 그러면 매우 거창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잠시 짬이 나면 하던 거 내려놓고 조용히 한 5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심신이 안정이 되고 명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한두 번 5분 정도 복식 호흡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매일 습관을 들이는 거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적어놓든지 어떻게 하면서 해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쌓여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긍정적인 말하기. 아침에 나를 격려하기, 저녁에 나를 위로하기. 두 번째, 차 마시기. 세 번째, 운동하기, 짬짬이 짧게 뛰어보기. 네 번째, 미소 짓기. 다섯 번째, 명상하기, 복식 호흡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루틴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행을 하면 이것이 마음의 안정과 면역 기능을 올리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해보시기 권합니다. 이번에 논문은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와 암 예후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번 논문 역시 이제 금년에 자마 논문에 발표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다양한 스트레스와 전신 면역과 종양 면역의 관계에 대한 그를 유방암에 걸린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암 관련 논문들은 많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역학조사에 그쳐 있는 거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연구된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은 분자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크냐 하는 것을 매우 깊숙이 연구했는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주로 메릴랜드, 발티모어에 있는 병원 2곳에서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의 혈액 샘플, 암 조직, 암 주변 조직 샘플들을 전부 다 모았고 그 참가자들의 심리, 사회적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설문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강도나 종류,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지, 인종차별, 민족적인 차별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웃 박탈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고, 이웃 박탈 지수는 점수가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6.7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에 가까울수록 고립 정도가 심하고, 마이너스로 가면 이웃과 잘 지내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숫자는 121명의 환자로부터 모았는데 혈액 샘플이 117개고 암 조직이 48개, 암 주변 조직이 41개. 그래서 이 샘플들을 가지고 92가지의 순환 면역 종양 표지자를 분석을 했고, 또 이것들이 관련된 생물학적 경로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종양 면역 세포의 분포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방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조사를 했고, 종양 돌연변이 부담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무슨 얘기하면 암 속에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연구의 정도가 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고 임상하는 의사나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높은 사회적 지지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관심도 받고 격려를 받고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면역 자극이 매우 유리한 쪽으로 되더라. 인터루킨 5가 많이 증강을 한다든지, 암 주변 조직에 있어서 NK세포가 더 많이 활성되어 있다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된 스트레스가 많거나 내가 차별을 많이 받고 있거나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 전신염증에 관련된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면역세포 분포도 매우 해로운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양 생물학적인 특성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유방암을 가진 흑인 백인 여성이지만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거나 사회적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그다음 인종차별을 받고 있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신적인 국소적인 종양 면역 환경이 해로운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매우 깊이 연구가 된 논문입니다. 여기는 동양인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우리도 큰 그림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막연하게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논문이 깊이가 워낙 깊어서 정말 마음이 암 투병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마음 관리를 더 강조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전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순서를 음식관리, 운동관리, 마음관리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고 마음관리, 운동관리, 음식관리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마음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 며칠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결국 마음먹기 나름 긍정적 태도를 보일수록 말기암 생존율 4.36배 높다. 그래서 이 기사가 쓰여진 원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제목이 동반 우울증과 적극적 긍정 대처 전략의 상호작용 효과. 조금 말이 어렵죠. 어쨌건 이 논문을 바탕으로 마음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 동반되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냐 하는 그 두 가지가 진행성 암 환자의 사망률 증가 그리고 삶의 질 저하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긍정성에 기반된 대처 전략 그러니까는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그것이 기대 수명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국의 12개의 3차 병원의 말기암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이 어느 정도 있느냐 또 긍정적 대처 능력 그러니까 어떤 난관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4그룹으로 갈랐습니다. 제1그룹은 긍정적 대처 능력이 상당히 높고 우울증도 없는 사람 가장 양호해서 이제 기준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룹이 긍정적 대처 능력은 높고 우울증은 있는 그룹 3번은 대처 능력이 낮고 우울증이 없는 분 4번 그룹은 대처 능력이 또 낮고 우울증도 있고 이렇게 4개 그룹을 했는데 4번째 그룹 우울증도 있고 대처 능력도 낮은 그룹에서 사망 위험도가 4.63배 올라간다 하는 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대처 능력이 높은 환자는 우울증 유무하고 관계없이 사망의 위험도가 높질 않다. 이래서 이 논문의 요지는 우울증 그 자체보다도 긍정적 대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병이 심해지면 긍정적 대처 능력을 발휘를 해야 예후가 좋다. 결국은 마음 관리에서는 내 마음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 행동이 나에게 스며들어 왔을 때 병의 경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 긍정성이라는 것은 프로액티브 포지티비티입니다. 프로액티브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얘기고 포지티비티는 긍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태도, 행동을 유지하거나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황이 안 좋지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하는 그런 수동적인 낙관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 재발 판정을 받았을 때 수동적 긍정을 하는 사람과 적극적 긍정을 하는 사람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수동적 긍정을 하는 분들은 에이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현실을 회피하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재발이 두렵긴 하지만 치료를 뭐 다시 한번 준비해 보자. 지난번에도 내가 잘 해냈는데 이번에도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가령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와서 외형이 많이 바뀌면 참 서글프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자를 쓰든지 스카프를 써서 더 이쁘게 보이게 한번 해보자.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이런 식의 긍정 마인드를 얘기를 하고요. 항암 후에 먹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속도 너글거리고 입도 화끈거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 없고 그때 적극적 긍정을 가진 분들은 내가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전에 먹던 음식들이 먹기가 거북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보고 변형시키고 해서 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하고 에이 항암 치료하고 나면 뭐 다 그렇다던데 일주일 후에는 괜찮아지지. 그리고 그냥 한 숟가락 들다가 숟가락 놓고 마는 거하고는 치료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암투병에 중요한 것 3가지 항상 얘기를 드리죠. 마음, 운동,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